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2주 만에 다시 열린 K리그 1 7라운드에도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7라운드 리뷰와 저희가 8라운드 프리뷰까지 해야 되거든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말 많아도 저 할 말 있습니다. 뭔데요? 창 기자 190인데 저는 뭐 2m 넘냐? 제가 얼굴이 크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더 작습니다. 그 나이도 제가 더 어려요. 그 말부터 드리고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7라운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포항과 대구전이었습니다. 결과는 0대0. 0대0이라는 결과지만 양 팀이 느끼는 온도차는 조금 제법 있는 경기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일단 포항은 이날 수비적인데 좀 초점을 맞춘 모습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창래 군입대 이후로 수비가 좀 눈에 띄게 계속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작정한 거 만진 것 같은데 저희가 프리뷰에서 송민규 자리에 이석규 선수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상 적중. 네. 공격보다는 약간 압박 쪽을 염두한 기용이 아니었나라고 풀이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에는 오랜만에 이수빈 선수, 왜냐하면 송민규 선수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22세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이수빈 선수가 이제 신인호 선수의 짝꿍으로 나갔는데 이 두 선수도 공격보다는 커버 쪽에 좀 약간 좀 공을 들이는 모습. 이수빈 선수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경기인데 사실 초반에 좀 아쉬웠는데 뒤로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워낙 활동량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수비적인 경기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윗선에서 이제 수비를 좀 잘해주는 가운데 권남규 선수 이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예, 물론 좀 아쉬움이 있죠. 공격 쪽에서 타쉬의 플레이가 좀 아쉬웠고요. 크베시치도 많이 뛰기는 하는데 팔로세비치처럼 좀 생산적인 패스를 하기에는 약간 그런 유형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격 쪽도 좀 아쉬웠고 막판 그 또 전반 막판에 또 최영훈 선수의 멋진 선방 하나 나왔잖아요. 권남규 네. 선수 선수 터닝슛.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게 좀 아쉽긴 했지만 김기동 감독의 말대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면서 포항 입장에서는 좀 어쨌든 얻은 게 있는 경기인가 좀 아닌가 싶고요. 대구는 확실히 주축들 돌아오니까 경기력이 한층 올라갔더라고요. 막 다 돌아오네요, 한꺼번에. 그러니까요. 네. 정승원 선수 저는 경기를 뛰지 못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이런 경기 뛰고 나면 좀 힘들거든요. 굉장히 무리 없이 템포를 쫓아갔고 감각도 괜찮았고 슈팅도 다 좋았어요. 예, 운이 따르지 않아서 두 번의 골대를 맞았는데 어쨌든 정승원 선수의 복귀는 대구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레지니뉴 잘 녹아들고 있고 이용래 선수는 정말 나중에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어쨌든 전보다 좀 공격적인 형태로 나설 수 있는 대구가 됐고요. 에드가 선수 이날 돌아왔잖아요. 예, 결과를 못 잡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대구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구의 행보는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OM은 누굽니까? 정승원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정승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다 자기만 드는데 쳐다보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몸도 좀 경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멘탈이 이 선수의 이 정도의 장점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그 경기에서 처음 알았어요. 등짝까지 했더라면 완벽했겠지만 어쨌든 정승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팬들한테 했던 그 미안함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속죄의 복귀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경기 펼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이번 라운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은 백승호 더비였습니다. 수원 전북전이었는데요. 전북이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장내, 장외 모두 뜨거웠습니다. 장외가 조금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뭐 지역 비하 포스터도 나왔고 상대팀 구단주와 직원과 감독을 겨냥한 뭐 홈팬의 걸개도 나왔고 이에 응수한 전북 SNS 담당자까지 백승호를 두고 벌어진 더비라서 양팀 모두 날카로울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그렇죠. 직원들과 신경전도 대단했습니다. 경기 후에도 뭐 SNS와 걸개 관련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장내는 상대적으로 미징을 했습니다. 경기 내용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류첸코 잘했다 정도, 네, 수원이 좀 아쉬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경기를 보면 전반 초반에는 수원이 밀어붙였습니다. 맞아요. 네. 창 기자 예상한 대로 내용은 수원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 말대로 수원이 생각보다 강한 압박을 통해서 득점 찬스도 몇 차례 있었지만 뭐 송범근의 선방도 있었고 그게 컸어요. 예, 그리고 최보경의 몸을 날리는 태클도 있었고 여러모로 전북이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 플레이와 양 윙백들의 오버래핑 이게 수원의 강점이잖아요. 이 강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북의 저는 특징이라고 봐요. 그렇죠. 만약에 측면이 좋다? 너네 측면 해봐. 우리 날개 꺾어줄게. 중앙이 좋다? 중앙 해봐. 우리 중앙 막아줄게. 그러니까요. 전북이 사실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능동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사실 기대 거는 게 많은데 네. 전북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계속해서 우승을 한다고 봐야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리그 최고 수준의 압박을 점점 가하다 보니까
수원 선수들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항상 전북이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럴 타이밍이 안 돼 골을 넣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최복용 헤더가 그런 타이밍에 나왔어요. 뜬금없이 코너킥 상황에서. 그리고 후반에 수원이 쫓아가려고 하는데 일류첸코 헤더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딱히 경기를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주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스코어가 어느새 3대 0으로 벌어졌더라고요. 딱 전북스러운 경기였어요. 네. 네. 그 이후로는 전북이 여유를 부렸습니다. 작년에 좀 떠날 때 좀 말이 많았죠. 구자룡이 교체 카드로 들어왔고요. 또 김정훈이 모처럼 또 골키퍼인데 들어오면서 교체 카드 5장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식 감독은 이번 원정을 떠나면서 약간 몸이 덜 만들어진 백승호 동행 여부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감정이 좀 격앙됐었지만 3대1로 이긴 다음에 무리하지 않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뭐 초보 감독인 탓이다.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터뷰를 할까. 그러니까 주말에 또 이건과 관련해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 월요일 오전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대본을 쓸 때도 이 내용을 썼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수원, 전북, 백승호 측 대표끼리 연락을 좀 주고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그러니까 뭐 팬들끼리 굉장히 격앙된 상황에서 사실 이 시점이 조금 위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통화를 한 건 좀 더 앞선 시점이었다는 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서로 좋게 풀자 합의 무드가 조성됐고요. 뭐 4억 아마도 뭐 법정이자 포함 4.2억이 될 것 같은데 그 금액에 합의를 하고 뭐 백승호의 뭐 사과 영상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자 이런 식의 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니까요. 뭐 법원까지 가지 않고 뭐 빠르면 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양측 가장 고위층에서 어쨌든 선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좀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루빨리 백승호 사과는 빨리 마무리되고 네. 예, 축구계가 너무 반으로 나뉜 것 같아요. 네. 백승호 쪽을 옹호하는 쪽, 그렇지 않은 쪽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도 빨리빨리 마무리되고 다시 리그에 집중하는 분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KOM 누구 할까요? 일루첸코 하겠습니다. 네. 후반 10분에 교체 투입해서 투입 25분 만에 1골 1도움 딱 박았습니다. 4경기 연속 기록 중이거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110.4분당 한 골 넣고 있는데 작년 포항에서 113.4분당 한 골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팀 바뀌고 뭐 파트너 바뀌고 초반에 부상도 있었거든요. 컨디션 안 올라오고 뭐 그래도 그냥 득점은 항상 이 정도는 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 5골로 득점 선두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주니어가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니어 없으면 일루첸코가 왕, 주업 일왕을 시전하는 듯 합니다. 네. 전북이 선두를 달리는 데 있어서 일루첸코 공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성남 울산전이었습니다. 울산이 1대0으로 이기면서 전북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울산 입장에서 이 경기를 보면 쉽지 않은 상대를 맞아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승점 3점을 챙겼다. 이걸로 그냥 정리가 될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는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전북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치러진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승점차 6점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었고 맞아요. 여기에 상황이 안 좋았던 게 물론 2일 정후에 자가격리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7명의 대표 선수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컨디션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일단 홍명보 감독이 이날 베스트 라인업에 한일전 멤버는 3명만 선발 라인업에 넣었습니다. 조현우, 김태환은 어느 정도 좀 예상했던 카드인데 의외로 서령호 선수 대신 홍철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저희가 프리뷰에서 예상한 것과 좀 비슷한 라인업이 나갔었는데 바코가 벤치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코 투입 시점이 아마 승부처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실제 바코랑 이동준이 조기 투입됐고 그 상황에서 바로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네. 바코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날 플레이를 봐서는 확실히 좀 클래스는 조금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홍철 선수가 오히려 한일전 가기 전보다는 확실히 몸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약간 이 부분은 좀 득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울산은 이 상대가 이제 후반에 이제 맹공을 퍼부었잖아요. 그때 이제 원두재를 넣으면서 지키게 나섰고 역습에서 물론 추가골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한 골을 잘 지키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대로 한일전 후유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얻은 승점이기 때문에 더 값질 수밖에 없었고요. 성남은 경기 잘했어요. 네. 후반 저는 그 3명 딱 동시에 교체 투입하는 딱 승부수 보고 김남일 감독 이랬었거든요. 잡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기세는 좋았는데 마무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부시가 좀 급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아쉽더라고요. 부시에 대한 평가가 기대 이하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예. 가진 것을 좀 다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 보였고요.
김남일 감독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이 박용지가 터지지 않으면서 공격은 계속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박용지 선수에 대한 해법은 다음 경기 때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성남 이날 경기 지기는 했지만 시즌 내내 안정된 경기력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상적인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KOM 누굽니까? 리차드로 하겠습니다. 성남인데? 네. 지금 패한 팀에서 꼽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네. 이날 리치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거든요. 와, 만점 활약이었습니다. 정말 울산의 막강 공격진 잘 막았고요. 몇몇 찬스에서는 멋진 태클과 움직임으로 득점을 저지하기도 했고 빌드업 장면에서도 아주 돋보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예 그냥 이 자리를 리차드 자리로 두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서울 강원전이었습니다. 강원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세 지금 상당합니다. 네, 일단 서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 성남전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잘하고도 막판에 페널티를 내줘서 0대1로 그때도 졌었거든요. 그러네. 내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림인데 이거였구나. 이때는 이날은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원정이었고 이번엔 홈이었고 또 심지어 후반에는 이번에 서울이 상대팀 병수볼의 특징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수비수 김원균이 김수범이 드리블 돌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고 고무열에게 페널티 결승골을 헌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균에 대한 비난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페널티를 내준 후반 36분 이전에 어떻게든 끝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슛 이날 손 선수가 기성용 3개입니다. 이날 그리고 나상호, 팔로세비치 투톱 처음으로 꺼냈는데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차이를 만들어줄 선수가 나상호밖에 없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나상호가 골문에서 멀어지는 문제를 좀 안고 있거든요. 골반대로 내려와야 되니까. 네, 내려와야 되고 측면으로 빠져야 되고 흔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체력을 거기다 다 소모하는 거예요. 정작 슈팅 타이밍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또 기성용한테 의존하고 이렇게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 전반에 또 막상 또 나상호 톱으로 갔더니 또 그 자리는 또 안 맞잖아요. 또. 안 맞죠. 네. 네, 그래서 팔로세비치를 바로 옆에 뒀는데도 좀 안 맞는 거 보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박진영 감독이 좀 고민이 계속될 것 같고 강원은 내용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결과를 따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연승도 2연승인데 저는 3연속 무실점에 더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김병수 감독이 부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작년부터 나온 강원의 문제가 라인을 너무 올리다 보니까 뒤를 잘 털린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상대가 털려고 할 때 임채민 혼자서 그걸 다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지금 전술적으로 잘 안 만들고 있고 또 후반 막판에는 아슐마토프를 임채민 옆에 붙여두면서 그걸 좀 대비를 했어요, 역습에. 그러니까 그런 만큼 지금 약간의 병수불의 색깔이 좀 옅어지긴 했지만 좀 실리를 좀 추가했다. 예, 그래서 지금 승점을 따낸 이유가 김용수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생각의 변화가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강원은 지금 12에서 7위까지 점프했습니다. 어느덧 상스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K감 누구로 할까요? 3연속 무실점에 1등 공신 꼽으라면 아무래도 임채민입니다. 좋았을 때 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임채민 네. 선수. 네. 이날 3백 가운데 최우방 수비를 맡아서 상대 공격진을 완벽하게 좀 묶었는데요. 파울이 아예 없어요. 근데 없다는 게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피파울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수비를 했다. 그 점에 좀 높은 평가를 하고 옛날 싶어요. 리오 퍼디낸드가 그랬잖아요. 리얼 퍼디낸다 그랬죠. 네. 그리고 게리 리네커도 아마 그 먼지 하나 안 묻었다고 막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공격수지만 그러니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클리어링 7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볼 획득 11개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강원이 불리한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무실점이잖아요. 여기에 전반 2번의 프리킥 상황에서 한 번은 직접 프리킥, 그리고 두 번째는 헤더, 2번 다 윗그물에 얹혔거든요, 공이. 그 정도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무기가 된다. 그래서 임채민의 역할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임채민 선수가 보니까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에 대한 수비는 조금 불안하지만 네. 쳐져 있을 때 성남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밑에 진을 치고 나서 거기서 지키는 거는 역시 예전의 기량이 여전히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전술을 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이건 제 느낌인데 임채민이 작년에 봤을 때 자신감이 좀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약간 머리 넘길 때 보면 자신감이 좀 있어요. 나 임채민이야. 네, 임채민이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수원FC와 제주전이었습니다. 수원FC가 감격의 시즌 첫 승 성공했습니다. 제가 다녀왔거든요. 네. 그 승격팀 간 맞대결이었고 사실 지난 시즌 수원FC가 한 번도 제주를 못 이겼어요. 그래서 김도윤 감독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주는 한번 좀 잡아보고 싶은데 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경기전 상황 보면 사실 수원FC가 더 좋지 않았잖아요. 이영재 한승기 부상이었고요. 박지수, 박주호 대표팀 다녀왔고 반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동안에 이렇다 할 차출 없이 부상자 없이 공격진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가 약간은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는 수원FC가 가져갔습니다. 네. 팽팽한 승부 속에 승부를 결정지은 건 누구냐?
VAR이었습니다. 주인공이었죠. 네. 네. 제주 안현범이 첫 골이전 과정에서 VAR로 무선이 됐고요. 그때 이제 박지 선수가 볼을 뺏기는 과정에서 상대의 차징이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고요. 반면 수원FC는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던 라스의 골이 VAR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고요. 전 다시 처음에 볼 때는 이랬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무릎이 걸쳐 있더라고요. 네. 종료 직전에 이제 주민규의 득점도 VAR 결과 이제 이전 과정에서의 핸드볼로 선언이 되면서 무산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원FC가 조유민의 결승골을 지키면서 2대1 승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VAR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는데 네. 수원FC는 점점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 많이 해요. 네. 네. 김건웅을 축으로 4백과 3백 전환되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라스 무릴로가 살아난 게 굉장히 고무적일 것 같은데 공격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마무리까지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만 이제 허리 쪽에서 이제 전개나 소유가 좀 안 되는 게 좀 아쉬운데 이영재 선수 복귀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이영재 선수 조만간 몸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복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원FC는 시즌 첫 승을 통해서 부담감을 털어냈습니다. 제가 김도윤 감독 고성에서도 만나보고 왔었는데 굉장히 첫 승을 못하면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애초 계획과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도윤 감독이 이날 경기 끝나고 승격할 때처럼 기분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저는 수원FC가 좀 기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주는 이날 수학이라고 한다면 주민규가 한 득점이 올 시즌 공격수의 첫 득점이었습니다. 공을 들였던 공격진에서 나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제르스 선수 중간에 교체되긴 했지만 체력적인 부분이었지 움직임이나 스피드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물론 이동률 선수가 계속해서 살아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주민규 선수가 어쨌든 최전방에서 굉장한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패하기는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남길 감독도 아쉬움만 토로했지 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주도 어쨌든 얻은 건 있다. 다만 결과는 남길 감독 말대로 3골이나 넣었는데 한 골밖에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KOM 누굽니까? 라스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수원FC의 고민이 어디였냐? 최전방이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양동현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라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라스 선수에 대해서는 수원FC 내부에서도 사실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게 사실이었어요. 네. 왜냐면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제법 쓸만한데 포스트 플레이를 못해요. 거기서 팀 플레이에 도움이 안 되는데 사실 오늘만큼, 그러니까 어제 경기만큼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헤더나 등지는 플레이는 좀 미숙해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부딪히고 막아내면서 상대의 부담을 줬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플레이, 돌파 장면에서의 클래스도 굉장히 좋았고 어쨌든 첫 골까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날 수원FC의 공격을 잘 이끌었다는 점에서 KOM으로 정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광주 인천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오는 길에 봤었는데 광주가 홈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꿈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인천 초반 기세 좋았습니다. 14분에 김준범이 선제골을 넣었죠. 멋지게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5분 뒤 문지한이 펠리페를 팔꿈치로 가격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경고를 줬다가 VR 보고 와서 다시 다이렉트 퇴장으로 바꿨습니다. 올 시즌 유독 팔꿈치로 인한 퇴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그 문지한 선수도 인지를 했을 것이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송시우가 팔꿈치 때문에 2경기 징계받아서 이날 돌아왔거든요. 그걸 알고 있을 텐데 순간적으로 어떤 몸싸움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또 팀이 또 역전패를 당했다는 것, 예, 그것을 본인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팔꿈치 파울 중에 이게 가장 명확한 퇴장이 네.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카메라가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너무 정확히 잡혔어요. 네. 네. 근데 인천도 조금 아쉬웠던 게 퇴장 당해서 수적 열세가 놓인 건 맞지만 그 이후로 70분 내내 수비만 했어야 됐냐. 그러니까 전술 자체를 아예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점 1점만이라도 맞아요. 따자. 델브리치 투입하고 네, 데뷔지 투입하고 그리고 그 네게바가 윙백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만 하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 결국은 그 광주가 공을 잡고 광주답지 않게, 광주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광주답지 않게 패스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두드렸고 전반 추가 시간에 엄지성, 야, 이 골도 흐르는 공을 그냥 각도기로 재서 때리는 그 발목의 힘과 감각 대단했습니다. 진짜 엄지성 선수 칭찬하시는 분들 너무 네. 많거든요. 좀 다르다. 저기 올림픽 대표팀 감독, 올림픽 대표팀 코칭 스태프도 엄지성에 네. 대해서 물건인데라는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이희균, 두 선수 모두 지금 그 금호고 출신이거든요. 금호고 출신이 홈 첫 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펠리페, 윌리안, 아슐마토포 최근에 좀 외인 장사가 잘 됐는데 헤이스 알렉스도 이날 대박 가능성을 좀 보였습니다. 알렉스는 펠리페랑 너무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홀쭉인 펠리페냐, 약간 그 건장한 펠리페냐, 이걸로 차이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광주는 인천, 수협, 성남 이렇게 3연전이거든요.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KOM 누구로 할까요? 그러니까 두 외국인을 약간 칭찬했으니까 저는 KOM 엄지성을 하겠습니다. 나이대고 못되고 축구를 그냥 잘합니다. 득점 장면도 발목 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키퍼 나온 타이밍, 그리고 골키퍼 어디가 비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VAR 통해서 득점이 인정된 다음에는 미친 속도로 롱볼을 시도하는 측면 수비수를 가로막더라고요. 그리고 위험 지역에서 상대에게 프리킥을 내줬는데 미친 듯이 달려서 또 공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또 승부욕도 좀 많이 이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7라운드 리뷰 저희가 숨가쁘게 진행했고요. 네. 8라운드 프리뷰 또 바로 이어서 가야죠. 네, 바로 한번 쉬고. 그러니까요. 바로 게임 있습니다. 네.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15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전북전인데 이 경기 갑자기 묘해졌어요. 포항 팬들이 대구전에서 이제 백승호 관련 걸개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묘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포항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대구전에서 수비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확실히 송민기 부재가 느껴졌거든요. 이날도 송민기 못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타시와 크베시치가 어느 정도 해줄지에 따라 포항 승리 가능성을 점칠 것 같고요. 반면 전북은 이제 지난 수원전에서 보듯 짜임새가 좋아진 모습이거든요. 경기 외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좀 전북을 더 응집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공감해요. 이날 전북에서는 득점 선두를 달리는 일루첸코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지켜보는 것도 이날의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제 관전 포인트는 김기동 감독이 최영준을 바라볼 때 가슴을 태운 것처럼 나올 것 같습니다, 노래가. 예측해 보시죠. 저는 전북이죠. 네, 전력이나 기세 모든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네, 저는 슈팅 적중률 높은 전북에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 성남전입니다. A매치 휴식기 전으로 강원과 대구 이렇게 올라올 팀들이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대구는 진짜 무더기로 주전급 선수들이 돌아왔잖아요. 정승원, 에드가, 김우석, 홍정훈이 돌아왔고 조진호도 오는구나. 여기 조진호도 징계 마치고 돌아옵니다. 22세가 해결되네요. 네, 핵심 미드필더 치바사는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해서 팀을 위한 합류했거든요. 이날 복귀 가능성이 있고요. 박한민도 선발 가능성 있죠. 네, 이병 감독이 이제는 에드가를 선발로 써서 브라질 트리오를 공격에 이끌지 수비 쪽에선 3백에 누굴 쓸지 진짜 이제야말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성남은 김남일 감독이 울산전에 지고 공격진 변화 예고했잖아요. 박용재 겨냥한 것을 보이는데 부시를 쓰든 이중민을 쓰든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희소식은 김민혁이 대구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규성에게 짊어진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대구의 공격적인 3백과 성남의 수비적인 3백이 붙었을 때 전술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팀의 치업은 아무래도 세징야 대 김영광. 답답한 수비를 뚫기 위해서 세징야가 적극적으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텐데 그걸 글로리김이 잘 쳐낸다면 성남이 승점을 따낼 확률이 올라가겠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상성상 대구가 크게 앞서긴 하는데요. 성남은 7경기 4실점, 최소 실점 팀입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대구로? 네,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홈이점까지 얻었다는 점. 네,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 세 번째 경기는 7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울산 서울전입니다. 울산은 성남전에서 꽤 고전했는데 어쨌거나 3점 따내고 돌아왔잖아요. 당시 라인업 보면 로테이션을 돌렸고 근데 경기 간격이 짧아서 이날도 로테이션이 불가피한데 저는 성남전에 벤치를 출발한 선수 서령우, 이동경, 원두재, 박호, 이동준, 힌터제어 싹 다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른 팀들이 부러워하는 국대급 스쿼드의 힘을 이 경기에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청용 빼고 또 부상자가 딱히 없거든요. 네, 리뷰 때도 창 기자가 말해준 대로 홍철까지 지금 폼이 올라와갖고 이거 로테이션 돌리면 서울도 참 힘싸움에서 밀릴 것으로 보이고 서울도 고민이 많습니다. 울산전 다음이 포항 그리고 그 다음이 이랜드와 FA컵 서울 더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대구전이에요. 다 만만치 않은 팀이네. 네, 지금 한 15일 동안 5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어디에 좀 힘을 줘야 될지 지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스마로 의존도가 높은 게 특징인데 두 선수 빼면 좀 티가 확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원두재와 기송용, 이동준과 나세양호의 대결도 볼만한데 저는 지금 부상에서 돌아온 고요한이 이 경기에 좀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정이면 아무래도 스쿼드 좋은 팀이 유리합니다. 저도 울산. 네. 지난 경기 승리가 아마 팀을 좀 응집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요. 네. 자, 네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광주와 수원FC전입니다. 양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로 분위기를 한껏 올렸습니다. 광주 인천전에서 어깨를 다친 이찬동 선수 어깨 쪽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새로운 외국인 선수 가세로 공수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고
엄원상 선수 그 출전 가능성 반반이라고 합니다. 예, 나설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될 수 있고요. 네. 손 없이 약점이던 공격진의 라스가 살아나고 지금 양동현 선수가 지금 복귀했거든요. 네. 고민을 덜게 됐습니다. 강등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양측 모두 좀 지지 않는 경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방 싸움으로 이 경기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권혁씨 에이스 펠리페가 박지수와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궁금하고 수원FC는 이날은 복귀전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양동현 선수 나설 것 같거든요. 알렉스와의 충돌에서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여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직 첫 선을 보이지 않은 수원FC의 빅터가 이날 나설 거거든요. 언제 나오냐면. 네. 네. 그날 경기 벤치에는 앉았잖아요. 네. 첫 경기를 치는 헤이스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게 드러났는데 네. 이 두 선수의 개인기 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수원 FC 하겠습니다. 네. 담당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물꼬를 틀었기 때문에 연승을 갈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담당이라서 광주 FC로 하겠습니다. 광주 최근 패턴 보면 흐름을 잘 타고요. 제가 수요일에 가기 때문에 네. 수원승 찍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인천과 수원전입니다. 핵심 자원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아마 이 경기의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은 고승범, 인천은 문지환인데 사실상 대체자가 없는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또 두 선수 모두 6월 입대가 유력한 만큼 수원, 인천 모두 향후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최근 흐름이 꺾였거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빗속에서 10명으로 뛰고 교체도 3명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큰 상황이고 반면 수원 같은 경우에도 니콜라우마저 지금 부상자 대열에 합류했잖아요. 제리치 부진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지금 전멸한 상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양측 모두. 일단 인천은 이날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김도혁이 중원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가 키를 쥐고 있을 것 같고요. 수원은 상대적으로 문제안의 이탈로 헐거워진 상대 중원을 최근에 약간 부진한 김민우가 어떻게 풀어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 예측해 보시죠. 수원 가겠습니다. 수원으로. 고승범 공백이 굉장히 크긴 한데 인천에서 차지하는 문제안의 공백이 더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수원은 아무래도 전북전 데미지가 있을 것이고 공격이 살짝 아쉽다는 점에서 저득점 무승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제주 강원전이고요. 제주는 뭐 VAR 조금 억울한 판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좀 데미지를 입었지만 그걸 잘 추스르는 그런 분위기고 근데 이것보다는 안현범이 그날 햄스트링 다쳐서 출전이 좀 그러니까요. 불투명합니다. 네. 정우재 또 정강인 쪽을 다쳐서 출전이 뭐 확실하다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전 윙백 2명이 다 빠질 경우에는 강윤성, 박원재가 대체할 것 같은데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공격 쪽에서 무게감이 확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가 거의 득점을 또 도맡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안현범과 정우재 컨디션을 마지막까지 체크할 것 같고요. 김영욱은 팀 훈련 정상적으로 참가하고 있어서 이날 복귀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창민, 여름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강원은 기존 임창우, 마사, 심창무 말고는 추가 부상자가 없습니다. 네. 김수범은 서울전에서 머리 충격을 좀 입었는데 괜찮다고 하네요. 강원이 최근에 실리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많은 골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수비가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의 3백과 강원의 3백이 만나서 저는 아주 저득점 경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규가 터졌으니까 이제 진성욱이 나설 차례다. 강원은 김수범, 김대현이 나서는 오른쪽을 주무기로 삼을 것 같습니다. 예측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0대0 봅니다. 저는 제주. 제주로? 득점포가 가동됐다는데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도 말하면서 숨 가뻤는데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진행했고요. 금요일 날 저희가 또 리뷰 앤 프리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